이재명 대표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스코어 가장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 거고요. 특히 경선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90%는 정말 김대중도 박근혜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진짜 헌정사상 초유의 경지에 오르는 이 득표율을 보여주는데 이게 민주당 퇴행이다 이렇게 보는 지적까지 나와요. 퇴행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이제 앞으로 누구도 못 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니죠. 예. 그건 어디 권위주의 체제나 일당 독재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정당에 민주정당에서 후보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3명인데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호소하고 지지자들 투표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건데 90% 가깝게 나온다? 이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본인에게 이건 저는 훈장이 아니라 저는 치욕스러운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혹시 당선되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이 그에게는 189석의 의석이 있으며 그럼요. 대통령의 권력이 있으며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본인 임명에 임명할 수 있고 완전히 우위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한 손에 그럼요. 있는데 그 당에서도 90%의 지지를 보낸다. 그거를 보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한편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 보세요. 이 DJ처럼 그 당에 대한 지배력이 막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DJ도 70%대인가 많이 나왔을 때가 70인가 80이 안 나왔어요. 70%대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90%가 나온다. 지금 같은 시대, 그때는 또 삼김시대 정당이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당에 대한 이 장악력과 그립감이 거의 엄청나다. 이거 좋게 말하면 엄청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독재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시키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그냥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비명파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디안 기후제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명 행사의 잔인한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90% 육박하는 지지율을 해버리면요. 그리고 그 경선룰을 짤 때 지난 대선에 했던 걸 그대로 옮겨오지 않고 또 바꿔가지고 당원투표 바꿨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랑 세게 붙었을 때 호남권 갔을 때 선거인단 모집에서 한번 반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만 더 있었으면 역전될 거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가반수도 결국 우격다짐으로 해서 그 당규를 바꿔가지고 가반수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얼굴 바꾸면서 당원 당규 바꿔서 룰을 바꿔가지고 90%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왜 뻔히 될 건데 1등이 될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려고 민주당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단 1%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거라는 거야. 단 1%의 빈틈도. 그게 뭐냐?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에서 2심 갈 때, 2심에서 대법 갈 때, 뭐 지금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널널하게 가도 되잖아요. 단 1%의 빈틈도 보이지 않게 해서 시간 끄는 건 다 끄는 거예요. 거기서도 침대 축구를 또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무서운 거야.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까지 돼서 182석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 검찰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서 완전히 장악할 거고요. 모든 법안을 만들 수 있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공포하는 그러면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를 저건 설마 했던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이건 애고편입니다. 그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마지막 허들이 될 거예요. 그럼요.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는 게. 근데 그 1%도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요만한 물샐 틈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연장선상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언론 접촉도 최소화해서 뭐 얘기하려다 보면 마이크도 끄고 이게 이제 진짜 소위 그 부자 몸조심 전략 그리고 제대 직전에 그 말년 병장의 그 떨어지는 잎사귀도 피하기 전략 있잖아요. 어떻게 요만한 변수도 안 만들어야 내가 이 날짜에 제대한다. 이만한 변수 잎사귀도 피해야 내가 대통령 된다. 제 친구가 박수현 의원인데 박수현이 지금 캠프의 공보단장 아닙니까? 제가 다른 데서 만나서 뭐 어떤 그 이제 그 언론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꼭 좀 빨리 출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박수현 단장이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출연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지? 보통 후보는 어디든지 출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든 언론사는 아마 똑같이 출연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 1%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 그러네.
이제 이미 게임은 끝났다. 지금은 그냥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끝내기 해서 굳히기로 나가면 되지. 괜히 여기서 무슨 한 데서 싸움 붙어서 그런 리스크를 요만큼도 만들지 않겠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아주. 아까도 잠깐 짚었는데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를 넘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중도층 공략이 통한 건가라는 조선일보 분석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리얼미터가 본래 이제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 그런가요? 네, 그 ARS로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뭐 갤럽이나 MBS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도 항상 높게 나오고. 이제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든 상승세는 맞고 그다음에 천정을 좀 뚫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죠. 저희들한테는. 이 천정이 뚫리면 진짜 이 게임은 사실 어렵다고 보는 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다자대결 구도여서 이재명이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냥 키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한 명한테 우리의 모든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양자 구도로 가는 거고 양자 구도가 세게 붙으면 투표일 직전까지 가면 결국 51대 49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1대 49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앞서가도 우리는 열심히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50%를 뚫고 천정을 뚫어버리면 왜냐하면 MB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MB와 정동영과의 싸움이 심지어 있었을 때. 이회창 후보가 나왔는데도 이회창 후보가 15%를 가져갔는데도 압도적인 차이가 났던 그런 대선이 있었죠. 그때 그건 뭐냐면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동영을 지지했던 사람이 안 나갔습니다. 특히 그때 이제 친노 진영이 안 나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보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경선이 지금 이제 초반이 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또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가가서 열심히 해서 한 표 한 표 그냥 이삭집듯이 영끌해서 다 모아가지고 하면 결국 6월 3일이 대선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 5월 30일 정도 되면요. 51대 49 나옵니다. 누가 50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6월 30일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처럼 뭐 전해드릴 게 공직선거법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조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조금 장애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던 분들은 실망하셨던 그러나 2심 무죄가 나왔던 선거법 상고심이 배당됐습니다. 뭐 시간 끌기 전략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는데 지금 대법원 구성 자체가 소위 보수 중도적인 대법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근데 아마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소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좀 시간이 빨리 걸릴 텐데 아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제 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그럼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근데 오히려 빨리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대법원장이 633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건 6월 3일 전에 대법원에서 해줘야 아니 무죄 확정을 해주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죄 확정이든 파기환송이든 해주라는 유죄 확정이든 뭐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가서 붓고부를 찍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다음 분란은 일단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씨를 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소부에서 전원 일치가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것 같은 전원 합의체 넘어가더라도 대법원장이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처럼 뭐 그렇죠. 진영으로 가진 않으니까 제 생각에 대법원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5월 말까지 정말 유죄 취지 그러니까 파기 재판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파기 재판은 안 된다고 보시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또는 뭐 무죄 확정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그 결정이 5월 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TV조선 보도인데요. 예산 편성을 대통령실이 관여하도록 바꾼다는 보도가 어제 TV조선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력하게 왜냐면 저는 이게 제가 이제부터 뭐 경제도 전공하고 경제부처의 연역을 좀 알고 있으니까 옛날 재무부가 그렇게 쓸 때도 경제기획원에 따로 예산을 꼭 경제기획원이 갖게 했고 한때 기획예산처하고 재경경제부 나눴던 것도 예산을 좀 독립적으로 하라는 거였고
왜냐면 한번 YST 합쳤다가 재경원으로 합쳤다가 그렇죠. 그게 공룡 부서고 IMF를 불러왔다면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저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있지만 예산실은 정말 예산 때가 되면 1급 예산실장이 장관 얘기도 잘 안 통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걸 뚝 띄어다가 대통령실에 가져다 놓는다는 이 보도가 맞다면 실제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제왕의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189석 대통령 예산 뭐 사법부 수사기관 이걸 다 장악하는 게 돼서 전 이것도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또 되는 기세라고 한다면 저런저런 시도들이 안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걸 봤는데 그러니까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또 자기 당까지 장악하는 데서 단 1%의 틈도 안 보이려는 사람인데 그렇죠. 가능하다면 뭐 예산이 아니라 뭐라도 안 가져오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분들이 뭐 나라 걱정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모든 절대 권력을 다 한 손에 쥐었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과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당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희망 찾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